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 심장병의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심장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디오 바스큘랄 디지즈. 그러니까 카디오라고 하는 게 심장이고요. 바스큘라라고 하는 게 이제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이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정말로 많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로 대표적인 게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죠. 관상동맥 질환. 이게 뭐냐면은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이렇게 표면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세 가닥이. 근데 여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뒤쪽으로 피가 못 가니까 이런 쪽의 심근이 죽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게 엄청나게 이제 많이 줄었는데요. 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실 요 질환으로 죽는 비율은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게 보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 한 40년 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사망률을 한 3분의 2 정도로 감소를 시킨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미리 이거 갖다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환에 잘 생기는가 이것도 알게 되었고, 또 이 질환이 생긴다 할지라도 빠르게 치료를 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많이 줄였어요. 3분의 2까지. 그런데 아직도 이 심장혈관 질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해 이게 한 80만 건 이상의 죽음이 이 심장혈관 질환으로 인한 거고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서든데스예요. 서든데스. 돌연사입니다. 돌연사. 그러니까 내가 심장병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그럭저럭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이 터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게 이제 좀 당혹스러운, 멘붕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요, 아직도 전체 사망 원인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심장병으로 인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쭉쭉 이렇게 사망률이 줄어왔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의학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지금 뭐 DNA, RNA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경향성에 위협을 주는 요인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당뇨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뭐 당뇨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복 혈당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혈압, 혈압이 좀 높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것저것 짬뽕돼서 나타나는 증후군,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은 그냥 한 3, 40대 넘어가면은 뭐 주변 지인 중에 많은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흔해졌어요. 이게 결국 뭐랑 연결이 됩니까? 이게 결국은 이 심혈관 질환, 카디오베스큘랄 디지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이다, 당뇨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막 심혈관 질환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중간에 있는 그 연결고리, 얘가 뭐냐? 연결고리를 거쳐서 이제 이 심혈관 질환 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 그러니까 결국은 동맥경화라는 거는 이 혈관에 때가 낀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혈관에 때가 끼기 때문에 이 심장병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껏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사망률을 줄여놨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점점 더 동맥경화를 많이 일으킨다면, 그러면 다시 이 사망률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껏 낮춰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방향은 여기에 지금 다 답이 있어요. 자, 비만이 주로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 살을 일단 빼야 되겠죠.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은 당뇨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당뇨에 아예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고요. 대사증후,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치료를 잘 해야 되겠고요. 이런 게 결론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 우리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좀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심혈관 질환의 특성에 있어서도 남녀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 간에. 예전에는 이 심장병, 갑자기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심장병은 주로 남자한테서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자한테서 주로 이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거 일어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말로 이 사망한 사람은 남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 질환의 발생 그리고 질환으로 사망하는 건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래서 여성한테서 나타나는 이 심혈관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염증. 우리가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비만, 아까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뇨, 그리고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뭘 일으킨다고 했죠? 심혈관 질환 가기 전에 동맥경화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여성에서 조금 더 메이저 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물론 남성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남성이면 안심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성이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관상동맥 질환이 많이 생겨요. 여성에 있어서는. 관상동맥이라는 게 이렇게 큰 관상동맥이 있고 약간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가가지고 약간 자잘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베스큘라라고 하거든요. 마이크로베스큘라, 작은 혈관. 이 마이크로베스큘라 펑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큰 혈관에서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세포들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혈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은 혈관의 그 기능의 어떤 장애, 요런 거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심장병이 여성에서 조금 더 요런 게 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1번, 요게 2번,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방법이 있거든요. 심혈관 질환 진단에 있어서 뭐냐면은 exercise EKG입니다. exercise EKG. 달리기를 하면서 심전도를 같이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이 심장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혈관에 병이 있으면. 그래서 이 심전도 특징적인 변화가 생겨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진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패턴이 여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잘 나타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진단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심혈관 질환의 어떤 전체적인 개요 정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